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권력의 언론징벌법 활용법으로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서 기자가 권력 집단이 이 법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뜻에서 네. 물음표를 저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30조 2항에 들어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이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 조작 보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그 말만 놓고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권력이 이 악의적인 보도라는 딱지를 붙여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4월 14일 TV조선이 했던 드루킹 관련 단독 보도를 먼저 보시죠. 저희는 오늘 이 핵심 인사가 누군지 공개합니다. 경찰은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보도 이후 현역 의원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는 TV조선 기자 2명을 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이후 후속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도 고소를 했고요. 이 당시 김 전 지사는 법적 대응을 방침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다. 네.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었겠네요. 예, 뭐 그렇죠. 하지만 법원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 공모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17년에 TV조선이 최순실 씨 관련 보도를 했을 때도 이 관련자 중 한 명이 저희 기자를 형사 고소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된 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 권력을 상대로 한 보도에는 이제 소송이 많이 잇따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언론중재법이 생기면은 더 심해질 거다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특히 권력 비리 보도는 취재의 한계 때문에 이 세부 사실관계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서 마치 전체 보도 방향이 잘못된 것처럼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소송에 휘말리면 언론사와 기자는 당연히 취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계 전체가 네. 그러니까 소위 지금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네. 이 전체가 다 언론의 재갈 물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숫자를 보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는 하겠지만 안 되면 이달 안에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미 임대차 3법 또 공수처법 등에서도 보셨지만 여당이 뭐 말씀하신 대로 마음만 먹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위헌 소송 등 이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권력의 언론징벌법 활용법의 느낌표는 부패와 언론 자유는 반비례로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2012년 야당 시절 민주당 의원들이 이 언론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며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 제안 설명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또 이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 자유를 강조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비판에 대해서 감시에 대해서 자갈을 물리려는 그런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권하게 된다면 그런 점들을 확실히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예, 뭐 그 사이에 언론이 바뀐 건지 권력을 잡은 분들의 마음이 바뀐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최재성, 송영길 라커룸에서 나와라로 하겠습니다.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별칭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라커룸에서 나와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뭐 최 전 수석이 이 지난달 6일에 이어서 또다시 송 대표를 직격하고 나선 네. 건데요. 이 대선 관리의 제일 기준은 공정한 경쟁인데 이 송영길 대표가 연이어 대선 리스크를 노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도부는 심판인데 이 심판이 구단에 속해 있다면서 이 당장 선수 라커에서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선 관리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이 송영길이 통한다는 이른바 이심, 송심 논란을 지적한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예, 뭐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 대선 정책 중 하나로 이 생활기본소득 보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결국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동안 경선 연기 문제, 또 TV 토론 취소 등 이 각종 현안에서 송 대표가 이 지사 편을 들어줬다는 게 친문진영 일각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송 대표가 같은 비주류 출신인 이 지사를 의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예, 들어봤는데요. 송 대표 측은 이 최 전 수석이 사실관계와 달리 의도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대단히 불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최 전 수석이 오히려 특정 후보를 위해서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특정 대선 후보로부터 도움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SNS에 이 생활기본소득은 이낙연 대표 시절이었죠. 이 홍익표 원장 때부터 논의됐던 정책이라면서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 전 원장이 다시 핵심 공약 테마로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 노 원장은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이 비주류 출신이고 홍 전 원장은 반면에 친문으로 꼽히죠. 민주당은 친문 비문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이번 논란을 보면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최재성, 송영길 라크롬에서 나와라의 느낌표는 네거티브 본편에 이어 외전까지로 하겠습니다. 이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만으로도 벅찬데 경선 관리 네거티브 공방까지 봐야 하는 건지 이 혀를 차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